그래서 실제로 표피층만 해도 5개 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장수로 이 피부의 결의 장수로 따지면 20층에서 30장 정도 이상 될 정도로 표피는 굉장히 얇지만 아주 얇은 층들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속에 진피는 아주 여러 가지 우리 피부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섬유 아세포들이 아주 좋은 성분들을 만들어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가 진피가 바로 위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걸어다니다 어디 부딪히고 아니면은 어디 가다가도 엎어지고 뭐 이러잖아요. 어쨌든 이런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피하 지방이 아주 우리 피부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그냥 피부로 한번 보면은요. 피부는 이렇게 표면으로 보면 딱 동물 중에서요. 아마 2종류만 모공이 2개예요. 다 모든 짐승들이나 이런 데 보면 모공이 하나에 땀만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는 여기서 땀이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 피지라고 그러거든요. 기름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름이 나와요. 이 두 모공이 우리 피부는 이 땀샘하고요 모공하고 이 2개가 딱 만나서 이 2개에서 각자 나오는 땀과 기름이 섞여서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만들어져요. 겉에는 이래요. 표피는. 그래서 표피가 이 정도 되고요. 진피가 이 정도 되고요. 피하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이제 혈관이 흘러요. 그래서 실제로 혈관은 진피까지 쭉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짝 긁히면 어떨 때는 약간 쓰라력 이 정도는 사실 표피를 안 건드린 건데 살짝 긁혔는데 약간 피가 나와. 그러면 진피 정도까지 손상을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피부과나 이런 데서 관리를 받아보시면 거의 이 표피층의 유급층 위에 부분, 그러니까 각질층 그 부분까지는 거의 다 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과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피부과 관리를 오래 받으신 분들을 보면 햇빛 알레르기도 생기고 아주 예민해지기 시작해. 이게 첫 번째 부작용이에요. 피부과를 다니시면 피부는 굉장히 계속 다니니까 만족스러운 피부를 갖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피부는 계속적으로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반응에도 면역이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햇빛부터 시작해서 홍관전 그리고 가려움증 그리고 왜 바람이나 찬바람, 추위 이런 데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 표피에서는 피부를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피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라는 우리 피부의 성분입니다. 요 2가지를 만들어내는 애가 섬유 아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주름을 필 수 있는 화장품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콜라겐이나 이런 거는 이제 피부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펩타이드 성분을 집어넣어서 콜라겐을 만들도록 만들어요. 근데 섬유 아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화장품의 질은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텍스처가 좋아서 그냥 발라서 발림성이 되게 좋거나 아니면 느낌이 되게 좋은 거는 일반적으로 피부 속에 안 들어가는 화장품일수록 더 텍스처가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발라서 왜냐하면 표면이 촉촉하면 느끼는 게 우리는 피부 표면으로 느끼니까 사실은 그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화장품의 질은 어디서 나와 있냐면 얼만큼 침투시킬 수 있냐 안전하게 이게 이제 화장품의 질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잠깐 피부를 한번 보면 표피부터 본다 그러면 피부는 어때야 되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준 우리가 일명 개기름이라고 하는 아침에 세수하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 막 나오는 스스로 나오는 이런 개기름이 얼굴에 약간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천연 화장품이 피부에 잘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땀과 피지라는 기름이 섞여서 2개가 딱 만들어진 산도가
약산성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시큼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오랫동안 안 씻거나 아니면 땀을 좀 많이 흘리거나 이러면 약간 신내가 나면서 이 사람의 몸속에서 그게 자기 스스로 피부를 보호하려고 보호 인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가지가 보라색을 막 만들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우리 피부 속에서 약간 신내나는 약산성의 보호막이 막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잘 안 씻고 그리고 또 화장품을 많이 쓰기 전에는 이 약산성이라는 걸 굳이 알 필요도 없을 정도로 보호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잘 안 씻고 세수하고 뭐 안 바르고 그리고 아무거나 안 씻고 물로만 씻고 막 이럴 때는 약산성을 깨트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씻는 문화가 잘 되고 선진화가 될수록 자꾸 우리는 씻어내는데 뭘로 씻어내냐면 같은 약산성으로 씻어내지 못하고 싼 세탁세제 같은 알칼리로 씻어내다 보니까 알칼리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진짜 그냥 깨끗하게 씻거든요. 뭐를? 원래 있어야 되는 이 피지막까지 싹 씻거든요. 그래서 피지막까지 싹 씻어내니까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땡겨요. 씻고 나면 무조건 땡겨요. 알칼리로 씻는다 그러면 씻고 나서는 무조건 건조해요. 땡겨요. 그게 아주 어렸을 때는 10분 만에 얘가 훅 만들어서 자기의 피지막을 확 바로 만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얘가 올라와서 천연 내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잘 몰라. 알칼리로 씻든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게 원래는 땀이 7이고 물이 7이고 피지가 3 이렇게 해서 두 개가 70%와 30%가 이렇게 싹 만나면서 천연 피지막이 되는데 보통 남자들이나 아니면은 지성 피부들은 얘가 높은 거거든요. 중성 피부, 이게 중성이에요, 요게. 근데 요거보다 피지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는 피부가 남성들이 조금 더, 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더 안 땡기는 거예요, 여자보다. 그리고 더 빨리 만들고. 왜냐면 화장을 많이 안 하니까. 근데 여자들은 어떠냐면요. 알칼리로 뽀독뽀독 씻어낸 다음에 숨도 안 쉬고 바로 발라서 피부 겉에를 보호해요. 뭘로? 화장품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는 일이 자꾸 줄어들면서 잘 안 만들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무거운 지방 성분으로 우리가 보통 뭐 카놀라유냐 아니면 뭐 중성 돼지 기름 뭐 이런 거 많이 화장품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굴에 탁 덮이면 얘가 둘이 일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져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일이 점점 줄으니까 피부가 씻으면 옛날보다 더 땡겨. 그러니까 더 빨리 바르고 또 씻으면 옛날보다 더 땡겨. 더 빨리 발라서 피부가 스스로 하는 일을 자꾸 줄이고 실제로는 내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냥 발라서 막고 있던 화장 방법을 계속 쓰고 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피부 겉을 표피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 약산성 세안제를 쓰시면서 피부가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천연 피지막을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표피를 잘 보호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표피는 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얼굴은요. 한 번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보시면은요. 운동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몸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왠지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운동을 좀 한 사람들은 몸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몸도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얼굴도 있잖아요. 얼굴도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계속 내려앉거든요. 근데 얘를 맨날 우리가 물고 나무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얼굴은 다르게 운동을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표정 근육밖에 안 생기거든요. 근데 그 얼굴을 속에서 지탱해주고 있는 애가 콜라겐이라는 애하고 엘라스틴이라는 애예요. 그래서 콜라겐은 실제로 콜라겐 성분은 주름을 이런 게 콜라겐이에요. 이런 거 기둥. 얘는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이 콜라겐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육안으로 딱 보이는 주름이 우리 왜 노무현 주름처럼 이렇게 굵은 주름이 이마에 막 잡히거나 아니면
가장 여자들이 좀 흉한 게 입가에 이렇게 주름 잡히는 거 아시죠? 네, 사실은 입가에 주름이 왔다? 그럼 60은 넘으신 거예요. 거의 지금 요즘 관리를 보면. 그래서 여기 주름이 되게 좀 미워요. 사실은 팔자 주름은 그래도 귀여워요. 팔자 주름은 약간 좀 있어 보이고 지금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입가에 주름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게 조금 더 흉해지는데 어쨌든 콜라겐은 기둥 역할을 하면서 주름을 관장하고요. 엘라스틴은 우리 테니스 라켓처럼 한 줄만 막 세워놓으면 얘가 서 있겠어요. 그래서 이 콜라겐 기둥이 이렇게 설 때 여기를 이렇게 메워줘야 되거든요. 묶어줘야 돼요. 예. 이렇게 묶어주는 걸 우리는 엘라스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탄력을 주관해 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탄력을 주관해 줘요. 그런데 이 안이 아무것도 없어.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좀 채워주고 있는데 히아루론산이라는 놈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히아루론산이 들어간 크림은 보통 30에서 60만 원 사이로 판매가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30년 전에 만든, 우리 33년 전에 만든 리주버네이팅 크림 안에는요, 이 히아루론산 거의 덩어리거든요. 저희 제품이 그래요. 그게 33,000원. 굉장히 싸죠. 네. 저희 회사 제품들을 하나씩 보시면은요, 다 감동받을 정도로 제품들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일반 회사가 히아루론산 쓴 지도 20년도 안 됐고요. 저희 회사는 히아루론산을 쓴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 나와 있던 크림이 가격이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지만 33,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 속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기능이 높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을 그냥 피부에서 집어넣어서 침투만 시켜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고가 제품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피부를 조금 이제 봤으니까 얘는 표피부, 얘는 진피부, 얘 밑에 있는 게 이제 피와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품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피부가 건성이고 중성이고 아니면은 지성이고 이 피부를 나누잖아요. 피부를 보면 건성, 지성, 중성은 거의 요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던 사실이 저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제가 건성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피부는 좀 어떠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내 피부가 건성이다. 예. 내 피부가 지성이다. 예. 젊을 때 지성이었다가 나이 들면 건성이 되고 이렇긴 한데 보통 피부를 보면 건성이나 지성이나 중성이나 이렇게 나눠지는데 뉴스킨을 한 3년 이상 썼다 이러면요 웬만한 피부는 다 중성으로 와 있어요. 이해되세요? 느끼고 계세요? 제가 한 3년 쓰니까 중성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피부가 건성이었는데 내 피부가 중성이야? 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은 피부를 가장 건강한 쪽으로 최적화시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썼느냐의 기간에 따라서 그 피부가 어느 정도 최적화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용하시는 거는 피부에 중성, 지성 뭐 아니면은 뭐 건성을 최적화시키겠지만 쓰다 보면 이런 피부 속에 진피 속에서 우리 피부를 관장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최적화시키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중성이다 이러면 그냥 일반 제품 아무거나 보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지성이면서 여드름이 있다 이러면 사람들의 고민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제가 요즘 쉬지 않고 간을 해갖고요. 목이 안 좋아요. 마이크 잘 들리시긴 하죠, 근데. 네. 예. 보통 피부의 고민은요, 여드름 피부거나 아니면은 아주 건성이거나 아니 뭐 있어요? 주름 있거나 탄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뭐 있죠? 색소 침착. 또 뭐 있을까요? 피부의 고민은? 네, 모공도 되게 많죠, 요즘에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루성. 지루성.
이건 이제 지성 피부들이죠, 거의. 보통 몇 가지 안 되는 피부의 고민들이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이 여드름은요, 어디서 어떻게 제품을 권하시면 좋냐면, 보통 여드름의 첫 번째 이유는 피지의 분비가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여기서 피지를 만들어서, 피지는 이게 피부를 딱 보면은요, 털이 있고 털이 없는 데가 있어요. 털이 있는 데가, 털이 나와 있는 데가 우리는 모공이라고 해요. 땀샘 때문에 모공이 커 보이고 아니면 땀샘 때문에 명현이 생기고 땀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피부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 여기서 와요. 그래서 피지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서 이 털을 따라서 피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털 뿌리에 이 뿌리, 이 모근을 따라서 타고 올라와서 피부 바깥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피지가. 그런데 얘가 올라올 때 구멍이 두 개가 잘 뚫려서 피부는 호흡해야 되거든요. 호흡하면서 잘 올려주고 또 잘 청소해주고 이러면 피부에 문제가 거의 안 생겨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위에다가 눈만 뜨면 기름을 발라서 모공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제품들은 딱 뉴스킨 한번 발라보시고 일반 제품을 한번 써보시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랩 씌우는 거랑 똑같아. 반찬의 속이 다 보이지만 우리는 그냥 자연 바람이 쏘이는 거랑 똑같고요. 뉴스킨 제품은. 일반 제품들은 안에가 투명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랩을 씌워서 피부가 호흡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날마다 화장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드름이 나면 더 화장하고 싶어. 가리고 싶어 갖고. 그래서 여기를 계속 막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피지는 기름인데요. 이 기름은요. 막혀 있으면 바로 산패예요. 우리 모든 오일이 그래요. 그래서 이 피부의 모공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자꾸 덮어서 얘가 숨을 쉬지 않게 하고 피지가 원활하게 올라오지 않으면 이 안에서 일단 여드름 균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화농성이 되죠.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 그래서 이제 이 안에 화농성이 생기면 딱딱한 게 뭔가 저는 여드름이 꽃밭을 이룬 사람이라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 얼굴에 이마만 빼고 모든 공간이 여드름이었어요. 일반 바늘로 찔러서 여드름 안 난 곳을 찾으려면 좀 어려웠고요. 굵은 바늘로 대바늘 같은 걸로 찌르면 어떻게 조금 찾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되게 여드름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드름 치료를 하도 많이 했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만하라고 시집가면 괜찮아진다고 그만하라고 막 이럴 정도로 여드름이 많았던 사람인데 뉴스킨을 쓰면서 제가 뉴스킨을 한 5년 썼더니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사장님도 여드름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제가 듣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여드름 흔적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세히 보면 요 볼 여기 밑에는 아직도 여드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긴다는 건 이런 문제예요. 이 모공을 닫아서 호흡을 막으면서 이 안이 부패하도록 만드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워낙 타고날 때부터 피지가 일반 사람보다 높은 거예요. 지성 피부들은요, 모낭충도 굉장히 많이 살게 되고, 그리고 피부도 웬만큼 청결히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해결해 주시면 돼요. 여드름이 났다? 그러면 여드름은요, 일단은 세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세안 제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드름은 이 모공의 문을 닫아서 이 안에 조금 우리 왜 뉴스킨 제품 갑자기 쓰니까 어떤 분들 그 처음에 뉴스킨 제품 쓰니까 쪽살처럼 화이트 헤드가 막 올라온다.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쪽살처럼 막 올라오는 분들 있거든요.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쪽살처럼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 피지 속이 안 보여서 깨끗하지 않았던 거예요. 피지 속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피지에서 계속 올려보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그게 속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야,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냈겠니? 네 거지. 제가 막 그래, 네 거지?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르는 것보다 클렌징이 중요하다고,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매일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모공 청소가 굉장히 깨끗이 돼 있어야지 모공도 덜 늘어지고요. 모공도 이게 모공이 커지는 데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드름 균들도 일반 아크네스 이런 것들도 안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곳이 청소가 되고 여기에 발라지는, 피부에 발라지는 것들이 정말 피부를, 호흡을 방해하지 않는 것들을 써야 된다는 거 하고요. 이 세안 쪽하고 뭐 학생들이다 이러면 그냥 세안하는 거 하고 아니면 인앤서 정도만 발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3살, 4살 돼서 이미 청소년 때 못 잡고 이게 성인 여드름처럼 계속 길게 간다 이러면 여드름 전용 제품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클리어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클리어 액션 제품을 쓰면 돼요. 이따가 제가 클리어 액션 제품을 한 번 더 안내를 할게요. 건성 피부는요, 저희 제품 기초부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다 중성으로 맞춰줘요. 이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주름하고 탄력을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보통 주름이 걱정이야. 이런 분들은 주름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콜라겐. 예, 진피층에 콜라겐이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콜라겐을 채우기 위해서 족발을 먹어. 뭐 이런 거 갖고는 피부에 안 가는 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네, 왠지 피부에 갈 것 같잖아요. 꼬리곰탕 막 이런 거 먹으면 갈 것 같잖아요. 네, 피부에 가지 않아요. 네, 피부까지 가려면 어마무지한 양이 필요하고요. 조직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거는 피부 바깥에서 바로 피부 직접 피부에서 공급해 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모든 회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침투력 때문에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기저층을 뚫고 진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 기저층을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 중에 강력한 게 갈바닉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피층하고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은 갈바닉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바닉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갈바닉을 통해서 이게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채우면 피부는 건강해지겠죠. 예. 그런데 콜라겐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입자가 너무 커서 내 모공이 분수될 만큼 이렇게 커도 안 들어가요. 바깥에서 봐요. 예. 하여튼 내 모공의 크기하고는 안 맞아요. 콜라겐의 크기는. 그래서 콜라겐의 입자는 원래 커요. 그래서 콜라겐을 야 우리 화장품에는 콜라겐이 들어갔어. 아 니네 건 안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절대로 이제까지 나와 있는 성분 중에서 콜라겐이라는 성분을 피부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전구 물질이 있어요. 그게 펩타이드예요. 펩타이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펩타이드 성분을 우리가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진피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섬유 아세프에서 딱 받아서 콜라겐을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단일 제품으로는 라인 콜렉터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제 이 제품을 그냥 발라서도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빨리 나는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와 얘가 같이 만나면 굉장히 빠르게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수님인데 연세가 60세가 되신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설명을 대문을 하고 왔는데 이분이 주문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이분은 오로지 주름에 대한 고민만 있으셨나 봐요. 실제로 봐도 자글자글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라인 콜렉터하고 갈바닉만 샀거든요. 근데 이 라인 콜렉터를 얼마나 썼냐면 일주일에 하나씩 쓰는 거예요. 계속 주문을 해. 그래서 교수님 이걸 다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를요 갈바닉으로 날마다 하는데요 4통 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피부 관리를 이렇게 신경 써서 안 하시는 분들 피부를 보면 그냥 이렇게 주름 몇 개가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글자글하다 이 말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뵀을 때는 그냥 자글자글 하신 분이었거든요. 잔주름이 그렇게 채워지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설명한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아, 주름은 쟤구나 이것만 딱 기억하신 거예요. 오로지 얘만 쓰시더라고요. 근데 얘를 갖고 되게 아주 정말 굉장히 젊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회사를 통해서 제품이 런칭될 때마다 뭔가 배우잖아요. 근데 회사는 너무나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인 콜렉터는 주름 쪽을 관장하는 애고요. 그리고 탄력은 우리 탄력 뭐 파세요? 예, 트루페이스, 예, 울트라, 예, 에센스를 팔죠. 보통 저는 지금까지 아마 뉴스킨에서 만들어낸 것 중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에토신이란 이 탄력을 주관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에이지락도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든 기술이고요. 이 트루페이스 에센스 속에 들어가 있는 에토신이라는 성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성분을 새롭게 만든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제품들은 거의 뭐 어디서 추출하기도 하고 어디서 뭐 합성시켜서 뽑아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탄력을 주관하는 이 에토신이라는 성분은요, 뉴스킨 많이 갖고 있는 특허 성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아주 오랫동안 20년 이상 쓸 수 없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이 물질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에토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판매하게 된 이유는 이 좋은 성분이 모든 사람들은 주름만큼이나 탄력에 이 두 개는 뗄 수가 없거든요. 이 두 개는 예, 요 라켓처럼 테니스 라켓처럼 뗄 수가 없는 성분들이에요. 근데 얘는 여러 방법으로 고민을 했어요. 실제로 피부과에서 주사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로 필러라 이런 걸로도 얘를 주름을 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탄력을 높이는 성분은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에토신 성분은 저희들이 16만 5천 원, 우리 지금 전 제품 중에서 제일 비싼 제품이거든요. 트루페이스 에센스가. 왜 이렇게 비싸요? 막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품을 알고 나면 얘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에토신이라는 물질, 그 새로운 만들어낸 이 물질 자체가 1kg에 1억 원 정도 할 정도로 원료값이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 거의 정말 기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제품을 쓸 때는 내가 정말 그냥 선물로 쓰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쓰셔도 될 만큼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탄력은 이쪽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름과 탄력을 관장하면서 탄력이 채워지기만 해서는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졌을 때 이제 제가 되게 자신 있어서 맨날 만져봐 막 이러는데 이렇게 만졌을 때 왜 어린아이들 피부처럼 이게 좀 탄력이 좀 오동통한 느낌 있잖아요. 오동통한 느낌. 그러니까 아이들 피부는 오동통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요 히알루론산 때문에 그래요. 히알루론산이 가득한 사람은 어떠냐면요, 내 얼굴에 다 여기 이제 쫙 누워가지고 물방울을 스포이드를 이렇게 한 방울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히알루론산이 얼마나 들어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희는. 예, 뭐로 느껴지냐면 누워놓고 이렇게 물방울 하나 딱 떨어뜨리면요, 누구는 주르르륵 흘러요. 예, 물방울을 떨어뜨리니까 흘리겠죠. 누구는요 또르르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예, 방울방울 물이 막을 가지고 딱 모여 있어요. 이게 금방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린애들 얼굴에다가 해보시면요 다 모여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통 한 40대, 요즘은 20대들도 헐컹헐컹해요, 얼굴이. 아니, 나 깜짝 놀래, 피부가.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누스킨을 쓰내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탄력이 아주 좋아요, 우리 애는. 20대 같아, 피부가요.
여드름이 무진장 나고 있지만 어쨌든 탄력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요즘 20대 친구들을 보면 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쁜 피부결을 갖고 있는 애도 불구하고 피부 속은 비었어. 예. 네, 보통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분명히 그런 친구들은 어려도 해보면 물이 주르륵 흘러내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진피층의 수분, 진피층의 수분을 주관하고 있는 애는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그 하나의 히알루론산이 요만큼 히알루론산이라면 자기 몸에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피 속에 들어가 있는 수분은 히알루론산이고요. 피부 겉에 각질, 우리 표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분, 공급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수분은 NAPCA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NAPCA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미스트. 예. 미스트를 왜 바깥에서 뿌릴까요? 표피잖아. 네. 그 우리 스킨 미스트 우리 저기 NAPCA 미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의 거의 전 성분 전체가 요 NAPCA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NAPCA 성분은 어떤 거냐면 NAPCA라는 말을 뉴스킨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썼고요. 이 NAPCA라는 말을 쓰고 특허낸 게 저희는 30년 조금 안 됐을 것 같아요. 20년을 넘었고요. 정확히 제가 연도를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 세계에서 미스트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예요. 예. 저희가 전 세계에서 화장품 업계는요 2,000개도 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무지 많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된 화장품 회사는 더더욱 많아요. 그런데 약산성 비누를 만들어낸, 바디바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약산성 세안제를 만들어낸 회사도 저희가 처음이었고요. NAPCA라는 이 성분을 만들어낸 회사도 저희가 처음이에요. 오히려 저희가 미스트를 만들어서 미스트를 처음에 뿌릴 때는 야 이걸 뭐 왜 뿌려 더 건조한 거 아니야 처음엔 잘 안 팔리잖아요. 이게 선도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막 에비앙에서 만들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만들 때는 소문이 안 나더니 에비앙에서 만들어서 소문이 확 난 거야. 그래서 저희 미스트 제품이 굉장히 많이 그 뒤로 더 팔렸거든요. 지금은 뭐 설화수에서도 미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다. 전 회사가 다 미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걸 왜 사람들이 흉내 못 낼까요? 아까 우리 저기 남현지 사장님 그러던데 리프트팩을 우리 만든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회사를 설립하고 얼마 안 돼서 리프트팩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어요. 이런 제품이야. 이걸로 한번 사업해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리프트팩을 30년이 넘게 우리가 팔고 있는데 왜 다른 회사에서 못 만들까요?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30년 정도 되면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왜 못 만들까요? 왜 못 만든다고 아까 들었어요? 비율이 중요하고. 네. 네. 좀 성분. 네. 저희 화장품이나 저희 건강식품이나 이런 제품 속에는요 특허가 있어요. 저희만이 갖고 있는 특허가 있어요. 근데 이런 특허들이 보통 짧으면 10년, 길면 18년, 아니면 그 뒤로는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18년이 지났는데 딴 데서 흉내를 못 내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걸거든요. 그럼 또 다시 18년이 늘고 이래요. 그래서 그 특허를 걸고 나면 그 동안은 만들었어도 못 쓰는 거거든요. 예. 저희는 거의 이런 모든 공법들이 다 특허 성분이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리프트팩 우리가 보면 아유 뭐 가루하고 계란 흰자라고 이게 섞어서 반죽하면 왠지 땡기면서 리프트팩이 될 것 같잖아. 그런데요 이 배합 비율은 아무도 모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공법들은 특허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리프트팩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만약에 설화수에서 뭐 무슨 레티놀 뭐 아이크림을 만들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른 데서 레티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비슷한 걸로 만들어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피부 표피에는 NAPCA라는 수분 입자로 피부를 보호하고요.
진피는 히알루론산으로 피부를 보호해서 실제로 저희 제품 오래 쓰고 나시면 얘가 이 보통 때보다 다른 탄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피부를 건강하게 갖게 돼요. 그리고 색소 침착을 한번 볼게요. 색소 침착은 제일 싫죠. 주름 피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음지에 가서 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색소 침착은 멜라노사이트에 이제 실제로는 얼굴에 표피에 표현되는 색소 침착은 그냥 뭐라 그럴까 기미나 잡티나 이런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피부 속에서는 기저층 바로 위에 있는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의 공장이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멜라노사이트의 공장이 고장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장나서 보통 때는 11개를 쫙 올려준다 그러면 11개를 넓게 쫙 올려주면서 피부를 약간 황인종처럼 인종별로 그 피부를 보호하는 그 성분을 쫙 올려서 피부를 보호하게 되는데 공장이 고장나게 되면 한꺼번에 11개, 20개를 막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부분에 많아지겠죠, 멜라노사이트들이. 예. 그래서 색소 침착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햇볕을 광대 쪽에 많이 받아서 색소 침착이 광대에 일어나는 걸까? 그게 아니라요. 광대뼈 쪽이 가장 민감해요. 우리 피부들이. 그래서 실제로 햇볕은 얼굴에만 받아서 피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팔, 발이 우리 모든 피부가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내가 흡수한 자외선이 멜라노사이트에서 해결이 안 되면 가장 약한 부분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선크림을 바르고 팔다리는 매일같이 햇볕을 봐. 그거는 선크림을 발라서 피부에 기미잡티, 색소 침착을 보호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예, 우리 피부는 모든 데로 다 자외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선크림을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선크림은 아무리 도수가 높은 거를 바르더라도 3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기를 권했고요. 그리고 야외나 나갈 때나 이럴 때는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도 원래 바디까지 바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색소 침착은 문제가 한번 딱 생기고 나면 빨리 해결할 수도 없고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없고 아마 피부과에서 하고 있는 진료 중에 색소 침착을 없애는 확실한 기계가 있다. 그럼 전 대박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좀 가서 잠깐 다녀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색소 침착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민감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있어요. 근데 색소 침착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피부를 민감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도 옛날에 이제 골프 치고 이러면서 색소 침착이 막 올라올 때는 각질 제거를 스크럽을 막 날마다 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이경희 시니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다고 벗겨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자극을 주시면 피부가 더 예민해진다고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하길래 그때 색소 침착을 치료하는 방법은 피부를 아주 민감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장이 고장난 멜라노사이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발현하지 않도록 돕는 거, 그리고 바깥에서 자외선을 봤을 때 얘가 자외선을 흡수하지 않고 튕겨져 나갈 수 있도록 피부를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화이트닝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제품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모공의 문제는 저는 뉴스킨을 쓰면서 모공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제가 모공은 피지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나고 또 이제 지성 피부 이렇게 중간 골고루 막 여기저기 지성 피부인 사람들은 이쪽에 문제가 되게 많다 보니까 모공이 그냥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동그라서 이렇게 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되게 처음에는 어릴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모공이 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거의 이렇게 모공이 아래로 이렇게 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린애들이 모공이 좀 넓은 애랑 나이가 좀 들어서 모공이 넓은 사람이랑은 더 추하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모공이 넓다는 게 모공만 줄일 수만 있어도 그 화장품 되게 획기적인 제품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모공들이 저는 180도를 썼을 때 현저하게 바뀌는 걸 봤고요. 그리고 모공은 뭐랑 관계가 있냐면 얘랑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탄력이랑. 그래서 모공이 큰 사람들은 우리 트루페이스 에센스를 같이 썼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공이나 아니면 피부 결이나 뭐 이거랑 비슷해요. 피부 결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가 좀 피부를 좀 정비하고 싶다 이러면 사실은 180도가 굉장히 좋은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는 제가 만난 피부 중에서 아토피보다 더 무서운 게 지루성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아토피도 많이 고쳐봤고요. 지루성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지루성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안과 밖과 아토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몇 년씩 안 끌고 가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지루성은. 그래서 지루성을 고치면서 되게 힘든 과정이 있어서 지루성이야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의 의지를 먼저 물어보고 우리 이번에 제가 오늘 우리 해독방에도 그 간염에 대한 걸 올렸거든요. 근데 간염을 고치기 위해서 뭘 복용자를 하더라도 간염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이만영 박사님이 어느 정도의 파마렉스를 몇 년을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몇 년에서 3년. 보통 일반적으로 3년 정도는 먹어야지 간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살면 평생 간염을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루성도요. 한 3년 정도 이상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랑 안에에서 이게 왜냐면 피부를 진피부터 만들어서 여기 이거는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내가 느끼는 괴로운 지루성 피부염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혈관부터 시작해서 피부를 만들어내는 진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몸에 어쨌든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해결해야 돼서 그거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깊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런 순서대로 좀 대충 제품을 좀 안내를 했고요. 뭐 이 정도만 갖고도 누군가를 만나면 아 너는 이거야 이렇게 갖다 하면 되고 아 너는 여기에 문제가 되게 많아 연관만 시키시면 되거든요. 이 제품은 다 안 알려드려도 알죠?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도 다른 제품을 좀 설명해 드리면 더 좋겠죠? 어떠세요? 네. 180도는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180도는 지금 새롭게 있어서 180도는 좀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원장님? 네. 제가 색소 침착이 피부에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제 스폰서께서 처음에 180도를 써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굳이 화이트닝을 1년 반 이상 썼거든요. 네. 근데 저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180도를 쓰는데 네. 일단 색소 침착을 좀 펴내야 되지 않나요? 먼저. 피부는 네. 피부과에 가서 어떤 뭐 여러 가지를 받지 않는 한 피부를 뺏겨내는 일은 자연 방리가 되게 만들어져요. 180도의 역할이 자연 방리.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색소 침착되어 있는 피부는 먼저 180도로 자연 방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어느 게 그거는 먼저인가. 피부에 따라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서 그러니까 기미가 어떻게 얼마나 됐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화이트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180도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180도는 화이트닝은 어떤 게 다르냐면 화이트닝은 화이트닝의 기능이 많이 있어요. 맞아. 그게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화이트닝에다가
예를 들어서 모공도 좁아지고 화이트닝도 되면서 모공도 작아지고 막 피부도 결도 좋아지고 걷다가 뭐 탄력도 좋아지고 이런 거를 다 넣으면 화이트닝의 기능 성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화이트닝 기능 성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쪽 세 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멜라노사이트의 공장 부분, 그리고 발현하는 부분, 그리고 바깥에서 받는 자외선, 이 세 가지의 3단계 공법으로 만들어진 게 화이트닝이고요. 실제로 화이트닝은 브라이언 박사라고요. 전 세계에서 피부 색소 침착으로 최고 권위자가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뉴스킨에서 판매하니까 뉴스킨의 제품하고 같은 레벨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화이트닝은 화이트닝 전문 박사가 만들어서 준 거를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이 거기에도 특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화이트닝으로 가장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시세이도예요. 시세이도는 회사가 창립될 때부터 굉장히 여자의 피부를 희고 밝게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던 화장품 회사 중에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이 굉장히 큰 문제에 소송권에 휘말리면서 약간 이제 화이트닝 쪽을 조금 다른 방법을 제품을 만들고 있죠. 근데 그때 소송의 문제가 됐던 게 어떤 성분이었냐면 수은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화장품 회사가 안 좋은 성분을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전하게 60년씩 70년씩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한 회사 제품을 70년씩 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야, 한 회사의 제품을 그렇게 오래 쓰는 게 아니야. 돌아가면서 쓰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아셨는지 몰라. 우리 엄마들은. 그래서 우리도 막 돌아가면서 썼잖아요. 이거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화장품 회사에서. 아,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지네 것만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어쨌든 11년인지 제가 정확한 게 모르겠는데 11년을 시세이도만 쓴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 몸에서 우리가요 치아 하나만 이렇게 잘못 치료를 받아도요 몸에 수분 검출량이 말도 못하게 높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무서워요 되게. 그런데 이게 이 사람 몸속에서 너무 수분이 많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추적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원래 수분을 조금만 넣어도 피부는요 굉장히 하얘져요.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마이클 잭슨이 피부를 희게 하기 위해서 치료받았던 성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혀져야 되고 벗겨내줘야 되고 어쨌든 올라오는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면 피부 이 공장을 해결할 수 없다면 피부 겉에 보이는 걸 계속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안 좋은 성분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근데 한 분의 소송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수은을 뭐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화이트닝을 기능성으로 만든다, 기미를 없애겠다, 색소 침착을 없애겠다는 이유 뭐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제품을 하나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화이트닝을 처음에 이걸 이제 공부하고 화이트닝을 처음에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딱 3가지 필름을 갖고 다녔어요. 우리는 바디바는 약산성 테스트를 해주면 알 수 있고 파운데이션을 흔들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화이트닝을 얼만큼 발라서 얼만큼 좋아진다는 거 설명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딱 내놓은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게 그 딱 3가지 필름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까만 필름을 하나 들고 다녀요. 빨간 필름을 하나 들고 다녀요. 파란 필름을 하나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말했었냐면 색소 침착은 한 가지의 원인이 아니라 3단계의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의 원인만 잡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오는 자외선을 없애기 위해서 선크림을 굉장히 아주 정말 빼곡히 바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3단계의 발현 과정이 있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그 3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요. 검은색을 딱 필름을 놔요. 그리고 빨간색 필름을 딱 놔요. 그리고 파란색 필름을 딱 놔요. 3필름을 딱 올려놓으면요. 바깥에서 딱 무슨 색깔? 검은 색깔이에요.
근데 얘는 한 달을 발랐다고 기미가 확 날아가냐? 아니에요. 그냥 검은 필름 하나가 살짝 벗겨졌을 뿐이에요. 빨간 거랑 파란색이랑 만나면 뭐가 돼요? 검이에요. 네. 그래서 또다시 한 달을 쓰잖아요. 그러면 빨간 필름이 살짝 벗겨져요. 그럼 약간 기미가 없어지는 느낌이 약간 보일 정도?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를 없애고 싶어 아니면 뭐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설팅이나 상담을 해보면 조금 바르면 빨리 좋아지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르다가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써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얘는 한 달, 두 달 쓸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예, 이거는 사용해서 효과가 안, 그 정도 사용해서는 내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사실은 꾸준하게, 지금 1년 반 쓰셨다는데 꾸준하게 쓰셔야 되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검은 게 한 번 걷어나가고요. 피부에 따라는 또 달라요. 한 달간 걷어나갈 수 있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오래 저기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검은 거 하나 걷어내고 또 기다려. 빨간 거 하나 걷어내고 또 기다려. 그럼 파란 게 보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기미가 약간 갈라지는 느낌? 뭐 이런 게 좀 들기 시작해요. 한꺼번에 모여있다가 얘네들이 살짝 지네끼리 분열을 일으키는 순간 뭐 이렇게 보이면서 파란 게 걷어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색소 침착을 관리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에 나는 다른 거는 고민이 없어. 그쪽 고민이 굉장히 강해. 그리고 나는 좀 오래됐어. 뭐 이러면 화이팅을 조금 길게 추천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갈바닉은 아주 색소 침착에 굉장히 놀라운 애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요 여기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화장품은 침투력이라고 했잖아요. 화장품이 좋고 안 좋고는 침투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3년 전에 뉴스킨이 만들 때부터 어떤 공법을 썼냐면 리포존 공법을 썼던 거예요. 지금은 리포존 공법보다 훨씬 더 좋은 공법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리포존 공법을 쓸 때 어떻게 화장품을 만들었냐면 모든 리더들이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그래 피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이 구조에 맞게 우리가 어떤 성분을 넣어서 얘를 재생시키고 활성시키려면 진피까지 도달해야지 피부 겉에서 아무리 발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걸 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진피에 넣을 수 있지? 얼마나 머리 터졌겠어요. 다 동동구르모 바르고 다닐 때인데 그냥 얼굴에 크림만 콜드 크림 이런 거 쓸 때예요. 우리가 그때는 콜드 크림 이만한 통에다가 막 지금은 구두 닦잖아 막 그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콜드 크림으로 막 얼굴 전체에 온몸에 막 마사지하고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동동구르모 같은 거 쓸 때 이 고민을 했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하지 집어넣지? 옛날에 저기 한 5년 됐을까요? TV 드라마에서 화장품 업계를 다룬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여자 사장이 임원들을 딱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화장품을 집어넣을 수 있는 침투력만 개발한다면 전 세계를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시켜요. 그게 안 됐었거든요. 거기 안에서. 그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였는데 어쨌든 그 당시 저희는 이 진피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뭐를 썼냐면 저희가 이제 리포존 공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리포존 공법은 뭐냐면 우리 피부의 모공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지구 정도만 하다. 너무 크게 표현하니까 모공이 지구만 할 일 없겠죠. 어쨌든 아주 확대되는 걸로 봤을 때 모공의 크기가 지구 정도만 하다 그러면 화장품의 크기를 대한민국 정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그렇게 쬐끔 바르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모공의 크기가 지구만 하다 그러면 화장품의 크기를 농구공만큼 만들어낸 게 리포존 공법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20년 전에 우리가 스킨 미스트, 180도의 스킨 미스트를 만들어낼 때요. 스킨을 뿌리는 걸로 만들어내는 회사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스킨을 미스트 분사형으로 만든다는 건 입자가 엄청 작아야 돼요. 그냥 물 바르는 거랑 똑같아요. 안 그러면. 그래서 그 스킨 미스트를 만들 때 아주 큰 특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분사형으로 미스트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일반 우리가 쓰는 일반 스킨들 있죠. 에이지락에도 스킨이 있고, 예, 기존은 일반 스킨도 있잖아요. 뉴트리션 저지에도. 근데 어쨌든 그 스킨하고는 입자가 전혀 다른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야지만 뭔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리포존 공법으로 만들어서 해놔도 기저층 요 밑에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일단 뚫어야지 진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갈바닉은요. 우리 피하 지방에 셀룰라이트를 없앤다고 맨날 바디 갈바닉 갖고 막 설명하잖아요. 셀룰라이트를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야 되겠어요? 봐봐요. 하나 뚫어야 돼. 일단 우리가 피부에 기본 막이 있어요. 처음에 있는 막은 이제 씻겨 내려가는 피지막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지막이 있어요. 이 저지막은 뭐냐면 일단은 피부랑 같은 성분이 아닌 건 먹지 않죠. 아무거나 먹지 않는 강력한 막이 있어요. 예. 이 표피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막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화장품을 이렇게 막 만들 수 없을 거예요. 아무거나 발라도 아무 일도 없는 건 이 막이 버텨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막도 뚫어야 되죠. 그리고 기저층 밑으로 또 있어요. 진피와 이 표피에 이 기저막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저막이라고 해요. 여기를 일단 또 뚫어야 되죠. 걷다가 그냥 여기 표피까지 들어가는 얼굴 하는 거는 1번, 2번으로 갈바닉으로 얼굴 하잖아요. 그거는 여기만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바디는 우리가 맨날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디라인은 지방하고 아주 직결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바디는 어디에 있냐면 이 지방은 진피의 밑에 있거든요. 피하 지방이. 그럼 몇 단계를 뚫어야 되냐면 이렇게 뚫어야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갈바닉은 혁신이에요. 왜냐면 이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놀라운 갈바닉이고 또 이 안에 들어갈 때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 감옥 가요. 아니 우리가 아무거나 얼굴에 가만 발라서도 문제가 나도 지금 소송감인데 그렇잖아. 이 피부 겉에만 발라서도 문제가 일어나면 소송감인데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여기 집어넣는 것도 지금 큰일이야 우리는. 근데 여기를 뚫고 피하지방에 들어가서 이 피하지방 맨 꼭대기에 있거든요. 오히려 피하지방 밑에는 지방들이 좋아요. 그런데 이 노폐물하고 막 안 좋은 지방 덩어리가 요 진피하고 표피에 완전히 최위에 그 상단에 뭐가 있냐면 지방 덩어리가 딱딱하게 모여가지고 이 안에 셀룰라이트가 막 있거든요. 이 안에 여기에 막 셀룰라이트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 셀룰라이트를 녹여서 림프를 통해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놈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까지 밀어넣어야 되고 또 이 안에 들어가는 젤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갈바닉 젤 54,000원 막 이러면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얘기 들으면 하나도 안 비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가서 10만 원 주고 마사지를 받아보시면요 쿡쿡 눌러서 오일을 이만큼 손에 빼요. 온몸에 너무 시원하잖아 사실은. 예. 예,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우리를 마사지를 하잖아. 막 등줄기가 한번 느껴지는 것 같은 막. 예. 마사지를 받잖아요. 그런데 싹 닦고 나오면 왠지 찝찝하잖아요. 그게 난 찝찝해 사실은. 마사지 받는 느낌은 너무 좋은데 어떻게 뉴스킨 제품을 쓰다 보니까 닦고 나올 때 엄청 이상해. 그래서 꼭 씻어 샤워하는 집이 있는 그런 마사지 샵을 다니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쓰는 오일은 여기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5,000원짜리 써도 되고 10,000원짜리 써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한 통에 뭐 아주 기능이 있는 페퍼민트나 이런 거는 조금 달라요. 림프를 열거나 이런 건 조금 다른데 웬만큼 우리가 마사지 받는 오일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냥 싼 오일이에요. 왜? 피부 여기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몇 단계를 띄워서 안으로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갈바닉은 모든 화장품에 뭐랑 써도 플러스고요. 그리고 제 몸 전체를 케어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갈바닉이에요. 그래서 갈바닉은 안 갖고 있으면 손해예요. 안 쓰면 손해고. 사실 샀는데 안 쓰면 손해야. 발바닥만 해도 좋거든요. 네, 잠이 막 와요.
네, 발바닥만 해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요 그림이 있을 때 명연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사장님들이 보통 우리 제품을 쓰면 여기 제가 보니까 제품을 쓰면서 이런 게 일어난다. 이런 거 좀 질문할 거 있어요? 난 이런 문제가 있다. 있었다. 뭐 아니면 고객을 아무튼 우리 제품을 쓰면서 호전 반응이라고 해요. 좋아지기 전에 저희 제품이 발라지는 것만 있다 그러면 호전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빼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빼내는 기능이 일어나는 빼낼 때 나타나는 호전 반응들이 또 있고 또 새살이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호전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전 반응 몇 개만 알려드리고 제품 얼른 안내를 할게요. 따끔거린다 뭐 이런 거 느끼시나요? 네, 지금 여기 호전 반응 있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따끔거린다, 간지럽다 뭐 이런 거 느끼시나요? 안 느끼시나요? 느껴요. 제품 쓰고 예. 피부가 되게 예민한 분은 이거 더블 쿠션 그 미라클 더블 쿠션에서도 따끔거리고 좀 그거는 피부 겉에 상처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떡볶이든 뭐든 매운 거를 엄청 먹었어. 아무 짓도 안 했잖아. 먹기만 했을 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수하거나 이럴 때 입 주변이 따끔거리고 따갑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피부는 꼭 누가 와서 긁었다고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요. 매운 거만 지나가도 상처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피부는. 근데 피부에 들어가지 않는 거 오일이나 이런 걸 바르면 아무리 여기가 화끈거리는 얼굴에도 바르면 아무 일도 없어요. 못 느끼거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는 다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는 그 깊이가 다 틀릴 뿐이지. 예를 들어서 엘라스틴 같은 거나 콜라겐 같은 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성분들이고 다른 제품들 뭐 텍스처 제품들은 거의 표피의 밑에 기저층 위에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성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이 침투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렵거나 따갑다 이런 거를 느끼는 거는 우리 제품의 특별한 침투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투력이 없는 제품들을 쓰면 별로 따갑지 않아요. 그리고 가려운 걸 잘 못 느끼거든요. 예. 예.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우리 뉴스킨에 선크림을 바르면 그 T존 부위 있죠. 여기가 그렇게 달아올라요. 그럼 평소에 T존 부위가 자극을 많이 받았든지 자외선을 많이 받았든지 예민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예민한데 예민한 부분이신 거예요. 네.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 그렇죠. 그 사람의 문제죠. 네, 그 사람의 문제. 그리고 건조한 걸 느낀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네. 네, 우리 제품 쓰면 건조하다. 처음에 이제 따갑다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은 침투력 때문이고요. 건조하다. 너네 제품은 왜 이렇게 안 바른 거 같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그거는 보통 건조한 거는요. 이제까지 썼던 제품의 유형이랑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들은 좀 광물성 기름이나 아니면 이렇게 석유계 오일들을 좀 쓰다 보니까 피부를 느낌에 건조하지 않게 느끼게 해요. 되게 촉촉하게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광물성 오일을 넣어서 침투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이 있어요. 피부 속은 막 쫙쫙 갈라져 있어, 건조해서. 근데 겉에 기름을 싹 발라놓으면 얘는 계속 건조하지, 피부 속은. 논 밑에는, 논 속에는 맨날 건조한 거잖아요. 근데 겉에는 기름을 발라놓으면 이렇게 볼 때는 건조해 보이지만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제품은 먹어 들어가니까 저처럼 완전히 피부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는 약간 건조해요. 느낌이. 그리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쪼이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아요. 건조한 거하고 쪼이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피부가 탄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약간 쪼이는 느낌이 땡기는 건지 건조한 거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거는 탄력이 떨어져 있을 때 탄력을 채우는 동안은 계속 쪼이는 느낌을 되게 받아요. 우리 리프트팩 상상하시면 돼요.
리프트팩만큼은 아니지만 리프트팩 바르면 무조건 쪼이잖아요. 네, 멀쩡한 사람도 쪼이잖아요. 예. 그 정도로 강력하게 쪼이진 않지만 약간 그런 느낌의 기뻐하셔야 돼요. 탄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피부 속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좁쌀처럼 일어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 모공 속에 청소가 덜 돼 있거나 아니면은 광물성 기름들의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일수록 그게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질이 일어난다. 이건 뭐 당연한 현상이에요. 피부 재생을 밑에서 하잖아요. 피부 속에서 재생을 하면 겉으로 밀어 올리게 돼 있어서 얘가 피부가 표피까지 이렇게 진피가 막 만들어서 올려붙이면 얘는 빠르게 막 떼어내야 되는데 이제까지 막 떼어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얘가 잘 안 만들었거든. 천천히 만들고 천천히 떼어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안 느꼈다가 뉴스킨을 쓰면서 피부에 막 좋은 성분들이 막 들어가서 한 2달 정도 되잖아요. 그럼 막 각질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피부의 턴오버를 굉장히 빨리 돌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빨리 만들어지는데 얘가 밀어 올리면서 눈에 보이게 느끼게 약간 거꾸로 하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뉴스킨 제품을 잘 쓰시는 분이라면 각질 제거를 자주 하셔도 될 정도로 저희가 스크럽을 굉장히 많이 권했었어요. 지금은 스크럽보다 더 빠른 루미스파가 있어서 저희들이 스크럽을 덜 권하고 있긴 하지만 루미스파 통해서 각질 제거라든가 피부의 결 정리, 모공 청소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가렵다고 느끼는 분들 왜 이렇게 얼굴은 멀쩡한데 피부 속이 가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180도 쓰면서 좀 그런 분들 많죠. 간질간질하다. 그때 어떻게 설명하세요 혹시? 참으라. 피부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참아야죠. 참아야죠. 저희 제품을 쓰면 참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지만 설명해 보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디 막 걸어가다 급하게 걸어가다 막 엎어지잖아요. 그럼 무릎이 하나 깨져. 그러면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딱지가 생길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딱지가 생겨서 떨어져 나갈 때 억수로 가렵잖아요. 막 그냥 떼어내고 싶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새살을 만들어서 그래요. 너 떨어져 나가도 돼 이런 신호를 피부에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 새살 이제 다 만들었어. 너 좀 나가. 막 이런 신호예요. 그래서 180도는 제가 조금 이따 180도는 하고 갈 건데 180도로 공부해 보시면 이제까지 경험했던 제품하고 전혀 다른 제품을 만나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대처럼 피부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나이는 50대인데. 그러면 새살을 막 만들어내면 어떤 신호를 줘야 되겠어요? 야, 너 여기서 빨리 만드니까 여기 빨리 움직여, 표피. 각질층들 빨리 움직여. 이런 신호를 주는데 그게 약간 새살 만드는 느낌을 우리는 간지럽게 신호를 줘요. 간질간질하다? 아니면 가렵다? 뭐 이런 느낌을 줘요. 그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근데 피부에 상처가 나서 뭘 발랐던 거야? 딱지가 생기면 새살 조작이 돼서 간지러.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인데 유일하게 이 새살을 멀쩡한데 새살을 계속 만들면 우리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65kg씩 막 이렇게 늘겠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 피부, 요 진피하고 표피, 요 피부, 얇은 우리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장기 중에 가장 넓은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 피부만 재생을 주기적으로 해요. 그 주기가 28일 주기예요. 생리날짜랑 똑같아요. 여자들 생리날짜. 그래서 실제로 금방 태어난 아이는 일주일도 안 돼서 막 재생해요. 그래서 아기들 얼굴에는 각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만들어내니까. 근데 보통 중학생 정도 됐다 그러면 한 14일 정도가 이제 날짜가 잡혀요. 그래서 14일마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중학생 정도인데 화장을 하고 다닌다? 이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학생 정도의 피부는요, 평생 가져볼 수 없는 피부 재생 주기를 갖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막 여기에다가 더샵 막 이런 이상한 뭐
자, 이름도 잘 제가 모르는 거 막 이런 거 막 바르고 거기다 색조 막 파운데이션 막 이런 거 바르면 내가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예, 막 애들 보면 안타깝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인간이 살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중학생 때 느끼는 이 피부 재생 주기는 가장 우리 피부 중에 어쩌면 가장 좋은 시기를 건너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고등학생 정도가 되고 이 날짜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세포 재생하는 날짜가. 그러다가 24세, 한 23세 이렇게 지나면 딱 픽스가 돼요. 28일 주기로. 그래서 이 28일 주기가 죽을 때까지 28일 주기로 만들어지면 우리는 아주 건강하게 조금 더 훨씬 더 젊은 나이로 젊은 피부를 가지고 나이를 먹을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28일 주기를 한 5, 6년? 30 전까지나 지킬 수 있을까요? 관리가 잘 되어지면? 보통 30이 넘어가면 28일 주기가 29일, 30일, 31일 이러면서 나이가 한 50 정도 먹으면 50일에 한 번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못 만드니까 얘가 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피부의 재생 주기가 계속 노화랑 함께 느려지는 이거를 180도를 딱 쓰는 순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중학생 정도로 확 돌려요. 얘가. 그러니까 막 누구는 붓고 누구는 뭐 뻘겋고 누구는 가렵고 누구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강력하지만 않게 만들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이걸 그래서 내가 예전에 막 명현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제품을 더 안 좋게 만들면 더 좋겠다. 이게 너무 좋게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너무 좋게 만들어갖고 이게 지금 너무 힘들다 전달하기가 막 이럴 정도의 생각이 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180도는 우리 피부에 원래 메커니즘이 있어요. 세포 메커니즘이. 그거에 맞춰진 제품이에요. 그리고 에이지락 제품은 이 세포에 맞춰진 게 아니라요. 세포보다 훨씬 더 안에 있는 유전자에 맞춰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는 유전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 갖고 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그 명령에 부합해서 뭔가를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28일 주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주기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재생의 주기가 느려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려지는 거를 180도로 피부 세포 주기를 빨리 돌리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그런데 피부 세포 주기는 빨리 돌리는데 유전자가 계속 늙고 있어. 예,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지는 될지 몰라도 안 늙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젊어질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처럼 감사하게 20대에 이렇게 예쁘게 180도를 만나면 억울할 것도 없죠. 그런데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180도 만났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180도를 쓰는데 유지만 돼. 그럼 맨날 60이잖아. 그죠? 사실은 에이지락은요. 에이지락은 180도랑은 아주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이지락은 180도보다 훨씬 더 유전자 쪽에 근접해 있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피부가 늙는 원인이 세포 주기 때문인데 그 세포 주기를 늦추는 원인은 또 유전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어떤 단계를 180도가 해결했다면 그보다 훨씬 더 깊게 있는 더 큰 원인, 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에이지락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다 쓰고 싶어요. 막 화이트닝도 쓰고 싶고 180도 쓰고 싶고 얼굴은 하나인데 그런데 그래서 저도 180도 막 썼다가 또 에이지락 썼다가 또 화이트닝 썼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뭐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막 쓰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확실히 한 6개월마다 아니면 이렇게 1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써보면 그 제품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80도하고 에이지락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80도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도 지금 다 180도를 쓰시고 계시니까 180도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예. 그러면 180도를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